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보강된 내용이나 그런 거를 좀 더 추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방송도 켰고, 그 다음에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딱히 다시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이랑 같은 내용이고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운정 보안 개선안입니다. 일단 입차 주차 개선안이고요. 취지는 입주민과 방문자만 출입이 가능한 주차 시스템으로,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입차 주차 문제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서 개선을 하는 거를 이제 골자로 잡았고요. 취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메인은 등록된 차량이랑 그 다음에 방문객만 입차 가능하도록 하고, 그다음 주차구역 확보해서 주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 외부인 전단지나 홍보 출입 통제를 해서 보안과 안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안 요원의 업무를 줄여서 순찰이나 민원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차량별로 정의를 내렸는데, 입주민의 차량이 정의인데 아파트에 차량을 등록을 한 차가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차들은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입주민이 탑승했더라도 일단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입주민 차량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방문 차량은 입주민이 이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방문하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입주민의 허가를 득한 출입 차량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님이나 별도로 주거하는 가족이나 아니면은 가사 도우미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기타 차량은 택시, 택배, 경찰, 응급차량, 어린이집, 학원차는 일단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를 해서 일단 통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상가 등록 차량은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탑차 이슈 관련해서 상가단이랑 협의해낸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미등록 차량이라 함은 입주민의 차량이지만 등록을 안 하고 이용을 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아예 입주민이 아닌 경우를 말씀드려요. 입차는 우리 아파트는 방문 차량이나 입주민 차량, 그 다음에 상가 등록 차량, 기타 차량만 입차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시다시피 입구가 짧아갖고 방문되게 하는 차량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보안 요원과 다툼이 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내성이 생겨서 경적을 울리면 그냥 열어주는 경우가 이제 많이 만성이 됐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입주민 스티커가 없고, 그래서 방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문증을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다음에 관리사무소나 아니면은 경비실까지 가서 방문증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방문증을 안 끊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증을 끊더라도 허위 작성의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방문증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정문으로 들어올 때 확실히 신원 체크를 다 해서 입주민인지 아니면 긴급 차량인지 아니면 방문자 손님 차량인지만 구분을 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예전에는 이제 방문증 발급기를 설치하자 그랬는데 이제 허위 기재나 방문증을 운전석에 꽂아야 되는데 그걸 비치를 하지 않아갖고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나오면서 출차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6개소 설치고, 그 다음에 1.5억 이상 금액이 되게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걸 관리비로 차감을 해버리면 금액이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설치를 하면 이거는 기물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야 되는데 2021년 7월부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전제는 방문 차량과 입주민 차량, 기타 차량만을 입차시키고요. 그 다음 방문 차량, 방문을 하는 경우를 4가지 정도로 잡았고요. 입주민이 아파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는, 예약 등록을 하는 건데, 이 아파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침에 기전실에서 다 등록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등록을 해요. 서버 연결하는 것도 알아봤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한 사유는 이 차단기 업체의 프로그램의 소스를 아파트너에 이제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두 회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스 오픈 문제로 연결이 안 돼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 월패드, 거기 그 방문자 쪽에 월패드 있죠. 그리고 세대 호출을 해서 입찰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 내 입주민이 없고, 그리고 아니면 노인분이나 아니면 월패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비실 그 버튼, 호출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 왔는데 사용할 줄 모르겠다 라고 하면 경비실에서 가서 응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 호실에 그 경비실 안에서 호출을 한 다음에 그 통화를 한 뒤에 열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차량에 입주민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른 뭐 지인 차에 탑승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 차 같은 경우는 그 차 같은 경우는 실제 입주민이 탑승을 했고 들어와야 되지만 이 집에서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패드에 그 현관에서 1층이나 지하 1층에 현관에서 쓸 수 있는 비밀번호나 아니면 키패드의 키터치를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3월 10일, 26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 차량은 뭐 직원 차량이나 긴급 차량이나 뭐 아니면 전기 차량, 그 어린이집 학원 차량 같은 상가 차량, 어린이집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는 직원을 허용을 하고 3만원 보증금을 받고, 이제 나중에 그 어린이집을 그만뒀거나 그럴 때 3만원을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에 추가적으로 그때 방송했을 때보다 추가적으로 된 거는 그 단지 내에 그 소규모 어린이집 있잖아요. 세대 내에 이렇게 있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여기에 그 우리 단지 어린이집, 그 시립 어린이집이랑 동일하게 기준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들어오면 안 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로타리에 진입 전에 다 회차시키고요. 그 회차할 때는 보안팀에서 에스코트 합니다. 입주민의 미등록 차량의 제재에 대한 거는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차량 출력 기록을 월 1회 확인해서 동일 차량 번호 기준으로 15일 초과하면은 관리실에서 관리비를 부과를 할 거예요. 2만원. 그 한 대 추가하는 금액이랑 똑같이 세대째는 또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가 등록된 차는 이제 일단 입주민 등록 후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차들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의 데이터인데 이게 주간이에요. 주간인데 한 주에 5번, 6번, 7번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하는 근거는 2월 24일 날 그 입주자 대표 회의 때 의결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하면서 소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뭐 자녀분을 이제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온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리사무소 가서 소명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실에서 알아서 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규정으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린이 하차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만 메인으로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린이 하차 차량은 어린이집 버스 정류장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뭐 부모 육아 방문하는 거는 관리실에 소명을 하는데 뭐 차량 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 뭐 이런 걸 가져가서 이제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경험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사도우미도 이제 차량 등록증이랑 재직증명서 아니면 신분증 뭐 이런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타는 관리실 재량으로 소명을 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뭐 일단 보안팀 대응 매뉴얼은 사실 저희가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인터폰을 통해서 사유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거, 이제 배송 차량에 대한 거, 요즘에 쿠팡 플렉스 같은 개인 배송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차량으로 접근해서 배송 물건 유무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시키고, 월패드 조작 어려우면은 이제 세대 확인 후에 열어주는 거, 그리고 세대 내 사람 없는 거는 이제
입주자 전화 연결을 해서 세대원 통화 후에 입차를 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게이트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있는데 1번 게이트는 여기서 회차, 2번 게이트는 여기서 회차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다 완료됐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블랙리스트 기능은 업그레이드 됐고, 월패드 비밀번호랑 월패드 키 사용은 원래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출장비랑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잘해서 무상으로 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위반 차량의 제재는 일단 기본 전제는 지정된 자리에 한 칸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경차라인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해서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은 관리소에 일임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5번 이상 부착이 되면 벌금 3만원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관리비로. 근거는 2월 24일 대표회의 의결이 됐고요. 이걸 하는 사유는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게 2월달 주차 위반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주차 위반한 횟수별로 그 줄을 세웠고요. 번호는, 차량 번호는 일부 삭제했습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달간 14번, 그러니까 2번, 이틀에 한 번꼴로 주차 위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12번, 9번, 8번. 9번, 8번은 거의 한 달, 3일에 한 번꼴로 주차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건 자체가, 이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아니, 주차할 때도 없는데 이렇게 제재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5번 이상 돼서 3만원을 벌금을 내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2월 한 달간만 보더라도 총 9대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9대 정도가 대상이 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리팀에서도, 보안팀에서도. 근데 우리 아파트가 전체 차량 등록수랑 그 다음에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을 했을 때,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했을 때 300대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실제 300대가 부족하지만, 수치상으로 300대가 부족하지만, 출근을 해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출장 가 있는 차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차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아파트보다 이 중간중간 이제 빠지는 차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내 집 앞에 대기는 어렵지만 주차 공간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상습적으로 이렇게 위반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11월 18일부터 2월 11일 75일간, 그러니까 약 두 달 반 정도 되죠. 그 2달 반 동안에 위반하는 사례를 확인을 했을 때에는, 여기 지금 파란색 칠한 요 5대가 다 있어요. 그죠? 요 밑에 이제 한 대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들어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습적으로 주차 위반을, 그러니까 아무데나 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늘 그렇게 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제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 안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경고장을 계속 부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차 위반을 하는 입주민들을 볼 때, 선량하게 주차 규정을 지키는 입주민들은 이제 박탈감 내지는 자경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라는 안건으로 다른 동대표분이 올리셨고, 그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왜 여기 주차 위반하는데, 자꾸 주차 위반하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냐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이때 의결이 됐습니다. 탑차는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데, 입주민 차량으로 탑차 등록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차량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높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907동 앞에, 914동, 914동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6대에서 8대 정도 사이 주차가 돼 있고요. 이곳은 이제 914동 입주민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고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을 좀 비워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아파트에 지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이쪽을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소방법에도 좀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차들을 그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가 주차장에 우리 입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상가 주차장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이야기를 해서 상가 쪽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차를, 어차피 그분들은 8시나 10시 이전에 다 퇴근을 하시니까 그 차들을 아파트 주차장에 집어넣고 그 확보된 수만큼 이 탑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가단이랑은 이미 이야기가 됐고 최근에 의결까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 쪽에 아마 주차 관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상가 관리단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입주민 탑차를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 상가 차량을 아파트 주차를 허용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마스터키랑 방문자 게이트 등록을 해 줄 거예요. 해줬어요, 지금도. 이게 왜냐면 어차피 부동산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예비 입주자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집을 보러 올 때 그 게이트에서 뭐 918동이라든가 아니면 920동 후반대 그쪽으로 가려면 그렇게 쉽지는 또 않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마스터키 같은 경우는 그 1층,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안이 강화가 되면서 입주민이 아니면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기 때문에 마스터키를 해줘야 거기에 호실에 가서 집을 구경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해주기로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도 혹시라도 오남용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15회 이상 출입하면 블랙리스트 등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따로 관리를 해서 자주 들여다 볼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입주민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예전 버전의 PPT이기 때문에 그런데, 입주민 가게도 등록은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입주민 가게의 주인, 그러니까 입주민인 경우에는 아파트로 등록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게 안에 직원, 우리 아파트에 살지 않는 직원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그 분들은 이제 차량 등록증이랑 신분증 그걸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 주차장은 정말 탑차 외에는 입주민 차량은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시면 사실 안 돼요. 그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거면 또 모를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 10시 이전에는 다 문을 닫아요. 그 뒤편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할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좀 강력하게 탑차가 주차가 안 된다, 그럼 전면 백지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상가 차량은 못 들어오고 또 그렇게 이제 914동 앞에 또 차가 선다든가.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관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한 다음 주부터 거기 볼라드가 설치가 되고 시건 장치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등록된 차량들인데, 그러니까 차량 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10시 넘어서까지 그 일을 하면서 차량이 들어가는 거는 GS 슈퍼 2대, 그 다음에 여기 이마트는 여기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입주민께서 하시는 영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깜딱치킨이 아마 한 대인데 아마 2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해서 10시 이후에 아파트에 주차하는 상가 차량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는 3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문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옐로우 존이라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보완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아직 당장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어느 순간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준비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 그 원은 다 동실원은 다 같은 구역을 나타내는 건데 실제 918동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없죠. 주차 공간이. 그리고 여기도 주차 공간이 아니라 아파트잖아요. 동이기 때문에 요 앞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같은 원에선. 그렇기 때문에 918동, 그다음 917동, 916동은 굉장히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동을 좀 보완할 수 있게 옐로우 존이란 걸 딱 이제 그어서, 이거는 강제는 안 돼요. 강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쪽 이 915동은 이쪽에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고, 16동도 이제 16동은 되게 이 16동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 부분에 있는 15동, 14동 쪽에 있는 주차 공간이 그래도 좀 넓은 편이고, 그 다음에 10동 쪽에도 좀 주차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빠지면, 그리고 또 12동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빠지면 917동 쪽이 아닌 911동 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그래도 17동, 18동 쪽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건데, 아직 계속 좀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요거는 요 방송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거에서 추가적으로 결정이 된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아파트의 주차 문제는 우리 아파트 주차 문제 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주차 공간을 늘리는 건데요. 요번에 입대위 회의 때 의결이 났지만 장애인 주차 공간이 우리 아파트가 법적 기준보다 더 많아요. 법적 기준은 2%인데 그것보다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반 주차 공간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남는 공간은 일반 주차 공간으로 바꾸는 안건이 통과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민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해서 파주시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거를 이제 일반 주차 칸으로 변경하는 지금 경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50개 정도, 50석 정도가, 50면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 이중주차 그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주차라기보다는 통로 쪽에, 가변주차, 그쪽에 아마 더 추가로 그을 거예요. 그게 얼만큼 될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많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홍보나 이런 게 없이 요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드리는 거라, 오늘 두 분께서 시청을 해주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